네, 그럼 관련해서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민지숙 기자가 전한 것처럼 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복권 두고서 정치적 파장이 계속 여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소정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온 윤한 갈등, 몇 번째 윤한 갈등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비화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계속 나와요. 아마 이제 뭐 크게 저는 갈등이 크게 노을권으로는 안 봐요. 갈등이 아닐 거다? 예, 크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복권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의견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뭐 제시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약간에게 뭐 당원들 의견을 전달한 정도로 이제 그 반대한 거지 노골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에요. 좀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옛날 총선 때처럼 이렇게 큰 갈등이 노정될 거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송치훈 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로 이렇게 비화 크게 번질 것 같다는 않다고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떤 또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당당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이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 저희가 원하는 건 뭐 최상병 특검법과 같이 지금 대통령실의 의견과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더 강하게, 네. 당당하게 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야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네, 송치훈 부장님. 일단은 이 대통령에게 계속 어떤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지금 윤한 갈등이라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을 텐데도 계속 복권 반대 의사를 쭉 이번에 또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유죄를 받은 것이 네. 선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관련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똑같이 발표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그 당시 똑같이 댓글 조작 혐의로 똑같이 민주주의 선거를 좀 교란시킨 혐의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런 바람직합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번에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사면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지 않냐. 지금 말한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그 2023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런 그 바로 사면 복권 시켜준 다음에 바로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차관이었던 그 서천호 지금 경남 사천의 국회의원인데요. 네. 사면시키면서 바로 출마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사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표명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잣대가 똑같고 그래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전에 이 복권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언론인 지난주죠. 지난주 막판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이 얘기를 접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언론에 대고선 저렇게 반대 입장을 흘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미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예.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대표는 몰랐던 거죠. 예. 그게 보도가 난 다음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와 그리고 그 용산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소정욱 변호사님, 사전에 뭐 당 정간에 어떤 교감 같은 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해왔던 입장을 견지해왔던 대로 반대 입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거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당하고 사전에 뭐 조율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을 하더라도 다양한 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또 의견을 여러 경로로 그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잖아요. 각자의 저는 방식대로 상당히 하네요. 자연스럽다. 그게 원칙이죠. 지금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게 자연스러운 원칙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성치훈 부의장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 야권에서 이제 대권 후보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권 분열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길 일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본인도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귀한다고 해서 야권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글쎄요, 뭐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의 세력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야권 내에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뭐 자초한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뭔가 지금 여권 내에서 오히려 이거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글쎄 한동훈 지금 신임 당대표가 그래도 뭔가 야권과 같이 뭔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협치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좀 갑자기 튀어나온 이 갈등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될까 봐 좀 그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런 거 하면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김 전 지사 복권을 본인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까지 좀 번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번 영수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된 부분이지?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직감정적 루트 통해서 요청을 계속해 왔는데 여권 관계자는 부탁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이 양측의 말이 지금 왜 다른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이재명 대표 말은 믿기 어렵다. 예.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경쟁자인데 네. 굳이 복권을 요청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참 이게 포용력이 있다. 이런 경쟁자한테도 이게 복권을 요구하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걸 이렇게 몰래 비공개로 여러 차례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진짜 했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김경수 복권해달라. 네. 이러면 이게 좀 통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비공개로 했다는 거 증거도 없는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믿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갈등 이야기 놓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권의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단기적으로 이게 여권의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네. 사면되고 나면 이제 여권의 갈등이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죠. 예. 이미 사면해버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본격 활동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친문의 갈등, 앞으로는 이게 야권 분열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네. 여권은 이제 뭐 사면 이후에는 갈등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소정욱 변호사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분석하셨는데 송치훈 부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양측이 말이 지금 다른 겁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은 원래 사면 복권 관련돼서 야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권의 의견을 물어보는 통로가 원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는데 사실 이번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말도 그랬지만 법사위가 계속 강대강대치로 뭔가 여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계속 싸우는데 뒤로는 뭔가 공식적으로 사면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가 참 부적절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법사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건 없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비공식 루트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공식으로 말했다는 근거가 많은 게, 사실 김경수 전 지사 자체가 2022년에 사면될 때도 가석방 불원서를 내면서 뭔가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대한 그 자체를 부정한다,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복권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소통 루트, 소통 과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영수회담 그 시기 말고 이번 달에도 대통령실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 물어왔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래 사면 복권을 할 때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할 때 여야의 균형을 항상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계획하고 있었으면 야당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통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 이번 복권을 앞두고도 우리에게 문의를 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응대를 했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루트로 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의견을 물어온 거는 팩트인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루트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좀 표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계파별로는 조금씩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김기현 전 총리도 계시고, 목표 예상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송치훈 부의장은 이런 거 야권 분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김두관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대권 후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야유가 나왔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야권 분열이 될 수도 있는 약간 분위기 같아요. 저는 이제 다양한 주자가 있으면요, 네. 박수가 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당에 다양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게 시너지 효과 나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야유가 논다는 말은 아마 이제 저분들이 상당수가 개딸 이런 분들이 친명 아닌가. 지지자들이요? 예, 저런 식으로 저게 바로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박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는 저 앞날이 저런 게 바로 이제 그 분열 촉매제가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송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계속해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당내 민주주의가 좀 회복돼야 된다, 다양성을 회복해야 된다. 전 그 말에 100% 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원들이 야유를 보냈다면 부적절한 야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좀 강성 지지층과 김두관 후보 사이에 감정이 상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김두관 후보가 그 하나회 발언을 좀 한 이후에 마치 이거는 하나회와 같다라고 한 발언 이후에 지지층으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야유가 김경수 전 지사도 있다라는 발언에 대한 야유라기보다는 하나회 같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두관 후보에 대한 그런 야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번 주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좀 만난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부 동반으로 만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찬 행동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보수 대결집이죠.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제 여러 차례 만났어요. 예. 지금 이제 보수 대통령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면 대결집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결집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부부 동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휴가지에서도 이제 공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상당히 공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부부 동반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만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수사 책임자였어요. 네. 그때 차장 때.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악연은 있고 새롭게 이제 그 하나가 되어 출발이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다 결집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성추문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을 갑자기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난다고 한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MB맨들의 복귀가 많아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죠.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MB 시절에 좀 실세를 누리던 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 좀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MB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런 회동을 갖는 걸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아까 우리가 앞에 다뤘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역시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글쎄요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정치 맥락과 이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